저 뒤에 보니까 밥이 한 그릇 좀 보이네요. 어저께 세월호 단식 전주가 좀 시작돼서 제가 첫 번째로 단식을 해가지고 있는데, 밥 한 끼 쌀값이 얼마 드는가 압니까? 밥 한 끼의 쌀값이 현재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대충 500원. 300원, 500원, 1000원. 밥 한 끼 쌀값 한 160원 정도 갑니다. 잡파 한 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우리나라, 이제 그건 모를 거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2013년도쯤 아직 안 나왔는데 2012년도 통계를 보면 86.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 2월까지 전라북도 농민회 도연맹 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 하면 농도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런 데가 전형적인 농촌 도시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년 도청, 전라북도청에서 나온 12년 통계자료를 보면 1년에 총 농가소, 총 소득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농민들 힘들다고 하는데 가장 낮게 잡아서 얼마 정도? 1년에 500만 원. 500만 원. 예. 500만 원이 뭐 12개월로 나누면 4천요? 예.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 원 정도 좀 못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하죠. 이게 이제 공식 자료죠. 이제 문제는 이 평균인데 이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농민 중에 훨씬 많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자라고 하는데 보도의 관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평균치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냥 보도할 것인가. 저 중에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60% 이상은, 70% 이상은 1000만 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인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할 것인가 이제 보는 관점인데, 아마 그 얘기는 앞서서 많이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민중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던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떻든 간에 제가 오늘 목적은 제가 주문받기는 농민들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원복히 말하면 농민 활동가죠. 하시면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농민들 현재 우리나라 특히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 조직들의 실상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저는 53년생입니다. 지금 예선 우리나라 2살이죠. 청춘이죠, 청춘. 네. 제가 72학번이니까 제가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70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그건데, 저도 72년 전북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특히 진짜 그 촌놈이죠. 대학이 청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처럼 청소가 있는 줄 알고 다니는 사람이 1학년 때 했던 사람이에요. 2학년 때 우연찮게 지금도 아마 여러분 나올 거예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서였는데, 금서가 뭔가 알죠? 예,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 책을 굉장히 상당히 두꺼운데 한겨레 신문 옛날 그 처음 편집장 노신 송건욱 씨랑 같이 쓴 여러 사람이 쓴 건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시나 소설가들이 거의 100% 친일파들이라고 해요. 친일파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아마 점심 때쯤부터 읽어가지고 잠 한숨도 안 자고 그 다음 날 아마 오후까지 그냥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게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라고 보아질 수 있는데 이 비틀어진 역사, 민중이 중심이 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똑같이 왕조 역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지점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쭉 그 책에서 보면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 왕이 누구냐 그 밑에 정말 피땀 흘리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서민들, 농민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막 굉장히 탄압이 심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난이라고 보통 얘기했죠. 난. 대표적인 게 동학 농민 혁명이죠. 정확한 명칭은 동학 농민 전쟁입니다. 돌아가신 박현채 교수가 수없이 강조했는데 어떻든 지금도 꼭 120년 전 1894년에 전으로 물론 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배울 때는 동학난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조금 우리 앞서간 우리 민주 열사들께서 노력한 결과 혁명까지는 했는데 전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민중의 역사, 관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것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자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제가 5.18 국가유공자입니다. 5.18 아시죠? 예. 그것도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 통해서 들었겠지만 빨갱이들이고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세월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바꾸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새들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가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대통령 중심으로 쭉 이렇게 국민의 정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왕조사화이거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온통 유엔 놈들 얘기만 하지 밑에서 정말 건강하게 땀 흘리고 일하고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해방 전후사를 읽으면서 느끼면서 내 삶의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의 핵심 내용은 저는 그래요. 박노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시인이라고 옛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변절했기 때문에 안기 끌려가가지고 그전에 운동권이 있는데 끌려가서 변절해서 지금은 정부 앞잡이로 노릇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시가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말 가가 쓴 말이 아니죠. 원래부터 있던 말인데
저는 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3년도에 그 책을 접하고 대학 때 저희 다닐 때는 박정희 시대이기 때문에 긴급조치 유신 2학기 때는 거의 뭐 휴교련이 되겠고 1학기 조금 공부하다 군인들이 뭐 전문을 쓰고 그러면 한 20명이 끼어있는 20명이 이제 교내에서 스크럼 짜고 위신, 철폐, 뭐 독재, 타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저는 좀 겁이 많아가지고 나중에서 뒤에서 좀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4학년까지. 그래서 간신히 졸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방위 지금 뭐라고 하나 집에서 이제 공익이라고 합니다. 방위를 눈이 나쁘다고 이렇게 방위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같이 받는 동료 중에 경희대에 이제 사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나는 이제 정규직 교사였는데 그 친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제가 김제가 고향입니다. 농촌 호남편의 가장 중심지가 김제예요. 산이 하나도 없어서 지평선 축제라고 하는데 바다 옆에가 이제 바로 옆에가 바다고 그런 데인데 옛날에는 뭐 김제에서 대학 다니는 숫자가 10명 내외밖에 안 돼요. 얼마나 선택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혼자 이 책을 보면서 좀 공부하면서 이것은 우리 집이 물론 뭐 다른 집보다는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결국 갇힌 것이다.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야학, 그 당시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야학이 많았어요. 야학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김제에 그 호남 잠사로 방직 공장이 있었는데 여공이라고 하죠. 여공들이 한 1000명 됐는데 거의 그 학력이 국졸 정도 됩니다. 왜 국졸인가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될 텐데 남마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하더라도 남자들은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가르쳐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예 생각 자체도 뭐 학교도 안 다니거나 그 당시에는 양복점이나 양장점 이런 데 가서 일본 말로는 시도 안 되는 게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공장에 다니면서 그 돈으로 결국은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아들. 남자를. 지금 보면 한 5, 60대 세대들은 거의 그렇게 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아니면 그런데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아들들이 뭐 언니나 동생이 될 수 있는데 동생들을 못 배웠다고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은 누구 때문에 배웠는가? 정말 그 여성들은 얼마나 배우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눈물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람도 없이 그냥 무시하는 것들을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 여공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분들 해서 야학을 만들게 되죠. 76년도에. 그래서 이제 목적은 검정고시 이제 겉으로는 배움의 향연열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검정고시 그중에 대학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도 몇 있어요.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전북대나 전라북대 원대나 김제에서 이제 통학거리 가까우니까요. 다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화시키는 것이죠.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고 겉으로는 이제 검정고시 야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교사 선생님을 의식화하는 이런 것들 하는데 결국은 알게 되죠. 경찰들이. 그래서 마을회관 빌려서 하는데 몇 번 쫓겨다니고 빨갱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팀들이 5월 18일, 86월 18일 대학생들은 다 수배 타고 멀리 이제 도망들 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광주에서 김현장이로 그 당시에 유명했는데 요즘은 저거 이제 아는 사이인데 담양으로 해서 순창을 해서 걸어가지고 유인물 하나를 꽂아 거 걸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필경이라고 하는데 이 써가지고 하는 거 알아요? 지금 뭐 다 국사로지만 이런 종이 비닐 같은 종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래다가 까칠까칠한 거 넣고 이렇게 써가지고 등사기 밀어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하는 거 몇천 장 만들어가지고 전주로 직행버스 타면 걸리니까 시내버스 타고 두어 번씩 갈아타고 전주에 새벽에 가서 집집마다 유인물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같이 했던 일행이 하나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걸렸는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이런 피나는 목숨을 건 피나는 활동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 이런 세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 나온 그 친구는 나중에 5.18 때 그 친구가 김제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거의 생활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간첩으로 보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있어요. 그게 MBC인가 KBS 이게 들으면 단파가 이국 방송이 집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안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경찰들이 코드 꽂으면서 이국 방송 들었으니 간첩 아니냐. 내 친구가 네가 증인을 서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친구가 무슨 간첩이냐. 그때 부분을 좀 상당히 많이 이제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무릎 꿇었으면 그 친구는 간첩이 되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냐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아픈 역사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78년도 야학을 하면서 야학을 하면 학생들한테 1원짜리 한 장 안 받았어요. 경비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들하고 논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전라도에서 이제 교사로 오라고 몇 번 옛날엔 전보죠. 지금 핸드폰인데 전보를 몇 번 안 갔대. 계속 지도기서 와가지고 갔다 와서 논의를 했죠. 전라고등학교 선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토론하는 결과 3분의 1은 내가 활동비를 쓰고 3분의 1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3분의 1은 예학 경비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1년간 생활하다가 유신 반대로 그 당시에 전주에서 엄청나게 한 1000여 명 이상 그 당시에 1000여 명 어마어마한 게 숫자예요. 유신 철폐 이렇게 시위 주도했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선생을 당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제 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농사에 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농사를 이제 지으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계기가 되죠. 그러면서 농민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고 네트워킹이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바로 농민의 조직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카톨릭 농민회 아시죠? 들어봤죠? 카톨릭 농민회 80년대 이전에는 공개 조직이 카톨릭 농민회하고 여기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 단체에 소속 돼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인데 한국기독교 장로회 청년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80년도에 전국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81년도에 광주 금남로에 가서 전선 물러나라고 또 집회도 제가 주도를 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어떻든 간에 저는 그 78년도에 선생 잘리는 것을 참 큰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하다가 결국 물론 전교조 활동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힘들게 사는 농민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이 내 삶에 상당히 나는 의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아까 옛날에 한 78년도부터 2014년이면 한 36년 되나요? 36년 동안의 농민들의 삶은 어땠는가?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열악해지고, 특히 올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겠지만 쌀 관세화라고 하는데, 관세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완전 수익 개방이죠. 완전 개방. 요거까지 이 지경까지 올 때에 농민들이 하루에 3명씩 자살을 해요. 현재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는 하루에 43명씩 자살해요. 이런 세상에 46명인가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살하는 원인이 뭐 꼭 다른 이유도 있죠. 대부분이 그 바탕에는 경제적인 것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농민회가 있었지만 굉장히 약했죠. 전부 탄압이 엄청 심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친구로 만나면 목표는 뻔히 숟가락 숫자까지 알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이 친구한테는 가진 협박 공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각종 자금 같은 것은 뭐 생각도 못하고 왕따도 동네에 왕따 당하고 그게 80년대까지 아마 거의 그런 곳이 있었을 텐데 5인 가구제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북에서 나고 이렇게 생각된 그런 것들. 이 5집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상한 짓 하면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5인 가구제가 있어요. 그런 것 여러분들 옛날 얘기 같지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바로 팀 5세대 뭐라고 해요?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통해서 이장에서 파출소 이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농민의 조직 활동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나를 만나는 건 다른 사람이 보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조직 활동.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적으로는 핵심은 빨치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빨치산 책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죠? 한번 기회 있으면 우리나라 빨치산, 이현상 빨치산도 있지만 중국의 마오의 빨치산 활동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 중국이 장기에서부터 해방받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금방 얘기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녁에 한 12시나 1시 되면 들어갑니다. 그 집에. 옛날에는 전화가 동네에 한 대 있었어요. 거기로 오면 다 공개돼 버리죠. 그러니까 전보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들어가죠. 12시나 1시쯤 들어가서 새벽 얘기 쭉 하고 새벽 4시나 5시에 나와야 돼요. 동네마다 여러분들 뭐 시골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개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하고 개소리 짓고 정말 힘들어요. 멀리 다닌다는 게. 그래도 이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장이 와서 창가에 와서 듣고 있었던 이런 사례도 있고 경찰들과 같이 지키고 있었던 사례도 있고 에피소드가 많은데 어떻든 그러면서 이제 조직 활동을 했습니다. 80년대 5.18 나고 계속해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탄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활동 크게 못하고 조직 활동 내부적으로 문화 활동, 농악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간가지 의식교육 좀 하고 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 농민회를 조직했다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바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정말 새벽 4-5시에 나오면 지금 차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기차, 완행 기차나
버스, 완행버스인데 대개 6시 넘어야 다니지 않습니까? 차가? 그럼 그 시간에 기차역이 있는 데는 기차 역사에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옛날에는 논에다가 홀대로 홀튼 지푸락을 많이 쌓아놨어요. 안을 둔 것도 있고. 그럼 빼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버스 오는 시간 기다려서 타기도 하고, 뭐 겨울에 추울 때 그 역사에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있었고 했는데,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저를 생각해도 이게 뭐 피곤하다던가 뭐 하기 싫다던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로서 뭐 전부 다 못하는 거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도 10시 반에 세월호 대책위 경찰하고 회의하면서 전부 다 눈치 보죠. 바로 해가지고 저는 바로 하자.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가 늦은 감도 있고 또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식이 하자니까 사람 눈치 보길래 내가 먼저 하겠다. 단식을. 그래가지고 천막 칠 때 방해 공작 많이 하잖아요. 경찰들이. 내가 천막 몇 명 붙여주라 그러면 천막 데리고 가서 치겠다고. 풍나무 광장이라고 한옥마을 와봤습니까? 전동성당 바로 옆에 그 광장에다가 경찰이 옆에 저기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해 나왔고 다행히 전주시청에서 와서 경찰한테 사주 받았겠죠. 와서 했는데 이제 잘해줬더니 전기도 끌어 쓰라고 하고 이렇게 다행히 전라도라 그런가 보죠. 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가장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 중에는 아까 해방 전후사 인식을 보면서 내 삶의 전환점이 됐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은 아니겠죠. 역사에 대한 낙관은 되겠죠. 역사에 대한 낙관으로 아까 잠깐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국면이 지금 힘들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내가 희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까지 사실 내면에는 그런 감도 있지만 나까지 실망에 젖어 있다면 옆에 있는 함께하는 동지가 더 실망스럽겠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렵지만 함께 만들어가면 희망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73년도부터 내가 흔히 말하는 빨간불 먹기 시작했으니까 42년째인가요? 42년 하면서 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길은 결국은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가야 될 길이다. 정의, 이건 꼭 가야 될 길이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내가 피해가면 다른 사람도 피해간다. 그래서 그 길을 기왕에 가는 길이라면 즐겁고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지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대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도라면 겸손하면서 당당하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아예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되죠.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아예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는 나는 그렇게 하고 또 누구한테 가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긍지 가지는 것이 첫째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또 필요하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그런 것들이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저도 배우는 자세로 지금도 이렇게 누가 뭐 서울에서 저도 서울에 2003, 4, 5년도 있었나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했어요. 그래도 농민단당 최고위원 했었는데 여의도에서 있을 때 보니까 최고위원 13명 중에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은 이혜경, 김혜경 대표 혼자뿐이더라고요. 우리 또래가 최순영, 최기혁, 강기가 몇 대고요. 그렇게 나이가 서울에 오면 많은데 여러분들 시골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정읍, 영읍면 한 동네에 그 저번에 갔는데 청년회 조직하는데 70살까지예요. 청년회가. 아까 제가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가면 청년회에서 쫄병이에요. 신분을 다 해야 돼요. 서울 오면 그런데 62살을 하면 나이가 많은 친구로 들어가요. 뭐 잘 아시다시만 요새 좀 많이 얻어먹죠. 박사하고 생활로 대책 위에 그 친구가 내 밑에거든요.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저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게 여기 도시로 왔으면 늙은이 취급받을 텐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제 80년대 조직 활동을 한 것이 나한테는 큰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참 얘기했듯이 농민들의 36년 동안 농민운동을 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욱더 열악해지고 빈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더 열심히 했더라면 또 나로부터 다른 농민 활동가들이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 더 조금은 나아지는 않지만 덜 나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건 인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학생들이죠.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삶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나도 그냥 생활 한자 잘 안 쓰는데 생활한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생활에 이건 줄임말이고 글씨를 잘못 써도 이해해요? 생활의 줄임말이 생명활동이라고 해요. 생명활동.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의식주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차지하겠죠. 그냥 생활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고 제가 한자를 서당의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서당 아시죠? 그런데 잘 안 쓰는데 의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알죠? 무슨 자가? 쌀비자죠? 이것을 풀었으면 이건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와전되죠. 쌀 한 톨 만들려면 우리 어른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게 88 논에 88번을 가야 된다. 그래서 쌀비자가 돼요. 이 합성어죠. 이게 합치면 이렇게 되죠. 평화라는 말도 참 의미가 우리가 뭐 영어에서 하는 피스 이런 의미보다 훨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참 오래 씁니다. 화자 이 평이 이제 저울이에요. 저울 평등어 이게 저울이 양쪽에 이제 무게가 있어가지고 중심 잡고 이게 이제 화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벼화자죠. 벼화자 쌀이 입으로 골고루 평등하게 들어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
여러분들 배고프고 평화롭습니까? 여러분도 아니 내가 한자를 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새기면서 어떤 게 진짜 평화인가. 정말 배고픈데 뭐 3일 굶으면 밤 넘어간다는 말 맞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들 밥도 못 먹어가지고 하는데 박근혜는 그것도 복지 예산도 치려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버렸죠.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먹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야 될. 보호라는 뜻의 가장 첫 번째가 먹는 겁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먹여주는 게 국가입니다. 세월호는 학살시킨 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 생활을 할 때에 정말 관점을 어디다 두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한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결국 사람이 희망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씨를 뿌리자. 사람이 씨만 뿌려놓고 큽니까? 안 그러지, 안 크죠? 교육이라는 거, 집에서 부모들이 교육하고 하는 것처럼 잘 가꾸고, 그냥 농사 저도 아침에 오기 전에 비가 계속 와가지고 지금 무씨를 뿌려야 될 때거든요, 텃밭에다가. 그런데 계속 비 오는 거 한 번 뿌리고 지금 두 번이 지금 속말로 전라도 말로 작살나 버렸어요. 처음에 이쁘게 올라오던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물러져가지고 다 죽고, 이제 좀 괜찮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뿌렸더니 또 비가 오고, 또 오늘 아침에 좀 뿌렸는데 또 비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시기가 있는 거라 지금 아니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씨를 뿌렸으면 그걸 잘 보살피고 가꿔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 또는 꼭 이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옆에서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뭐 교육이라는 엄적인 단어보다도 농민이 식물을 잘 보살피는 것처럼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없으면 동지한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어떻든 이제 조직에서 보면 심지어는 아까 그렇게 나를 만나는 사람 하연호가 누구냐고 이놈 자식 만나면 때려 죽인다고 하는 부모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받을 때 옛날 70년대 1, 2, 3차 교육까지 있었어요. 1차 교육은 하루, 입회 성격이 있긴 하루 교육. 2차 교육은 한 2박 3일 정도. 3차 교육은 일주일씩 이렇게 장기 교육을 합니다. 이 장기 교육 들어가면 예를 들면 터미널에 사람은 시골에 많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2인 1조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농민회원으로 가입하기에 좋은 건가 둘이 상의해가지고 저 사람이 가면 같이 가서 작업을 합니다. 어디 사냐, 무슨 농사 짓냐, 나도 어떤 사람이다. 이 기술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실전도 하고. 돌아가신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정광훈 의장 알죠? 나하고 2인 1조 돼가지고 같은 나이는 훨씬 있는데 농민은 같은 학번이에요. 배종렬 제가 평통산 의장이라. 그런데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실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가 돼야지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면 요즘 교수처럼 되어버려요. 다들 돈 많이 벌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전부 다 교수 그 친구들 정말 내 욕 만나면 많이 하는데 나쁜 놈들이라고. 너희들이 사회 그렇게 해서 배우고 사회에서 혜택을 돈 많이 받는 게 사회 혜택이거든요. 하면 그것을 되돌려줘야지. 최소한 매주는 못 나올 망정 2, 3주에 한 번씩은 토요일날 집회 때 세월호 집회 때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후배들도 있으니까 저는 요새 이제 직책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전라북도 전교조 탄압 대책위원장. 여기서 법의 노조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밖에 없고 자유롭게 옛날에 직책 있을 때는 좀 말도 조심하고 특히 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 민주노동당 때 이때는 좀 조심했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말하려고 제가 직책을 안식년으로 놓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취직 이게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굶어 죽었잖아요. 62살 먹었어도 늙었다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같진 않아요. 내 동창들 보면 저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어요. 70이 넘을 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못 먹을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금도 있는 데서 많이 먹자. 제 신조가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사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런 유인물이나 쪽지 하나 있어도 방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다 걸려요. 머릿속에다가 항상 나가고 다녀요. 적고 다니다가 나만 피해보고 그러는데 혹시 여기에 이름이 적혀가지고 그 사람까지 피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강박관계가 잘못된 건데 역사가 그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떻든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조금 이제 발전했다고 보는데 본질적인 측면에서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의 삶이 달라졌냐?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세대에 단절 못하고 못 지키고 여러분 세대까지 계승된다는 게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데 농민들의 삶은 정말 힘듭니다. 노동자도 저는 어디 가서나 비정규직을 없는 세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옛날에는 임시직이라고 한 2, 3개월 하면 몇 개월 하면 정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오늘 노무현 정권 때 비정규직 반대 투쟁을 엄청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 비정규직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최고위원 했었어요. 엄청 반대했어요. 이게 되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사용자들, 재벌들이 생리를 모르냐. 근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던 문재인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는 제 아들도 비정규직입니다. 뭐 한 번 비정규직 되면 영원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이것을 협파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도지사도 나왔어요. 난 양력이 좀 화려한데 국회의원도 2번 나오고 도지사 이제 전임 김한기 도지사라고 있어요. 당선돼 같이 TV 토론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미안한가 뭐 불러가지고 저한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더라. 둘이 단둘이 앉아서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정규직을 아주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면 좋겠다. 없애주도록 하지. 또 하나는 학교급식 전라북도 급식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급식센터 중앙에서도 공중대표도 해보고 지역에서도 계속 활동했는데 여러 활동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관철이 하나도 안 됐죠. 오히려 더 많이 양산되고 이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7시간 이것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인가 반대는 아닙니까? 사실 핵심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민중들이 깨치고 일어나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종편들을 많이 보니까 전부 다 어른들하고 50대 60대 된 사람 만나면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월을 지켰다고. 사실이 그게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몰라도 나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층이니까 그래서 열이 엄청 올라오죠. 그게 만약 당신 자식이었다면 결국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진보라는 말이 나는 원래 사람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진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소수자, 약자,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여기서 기자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기자뿐만 아니라 인생 삶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꼭 있을 거예요. 계기가. 그때에 신중히 생각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많은 삶의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안 쌓고 할 때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선배들, 후배들 얘기도 듣고 책도 좀 많이 보고 해서 어떤 계기가 왔을 때 결단을 제대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치겠습니다. 저 학생이 얘기한 것은 쌀 20kg 한 포에 보통 20kg 아닙니까? 여기에 한 8kg는 수입쌀, 2kg가 우리나라 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원래 강원도 철원쌀을 그렇게 둔갑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법을 이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철원쌀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도 팔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거기다가 몇 프로 있죠. 보통 조그마한 건 잘 안 보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쌀 1%만 들어가도 철원쌀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수입쌀이 99%라도. 이거 아주 악법이죠. 이렇게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 개정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지금 MA라고 해가지고 의무 수입 도입량 FTA에서 이게 이제 약 한 40만 톤 들어와요. 현재 8%. 그런데 엊그제 국회 환경기념관에서 국제 토론할 때 왔었는데 8%, 4%만 일본 전에 와서 해서 우리는 바보들이다. 4%만 하면 되는데 왜 8%까지 했냐 이 말이에요. 4% 20만 톤만 수입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갈수록 아마 장사꾼들 얼마든지 지금 저렇게 합법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 큰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쌀을 살 때 뒤에 과자 살 때도 보지 않아요? 뒤에 분명히 짝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나라 쌀 100% 돼 있는 거. 그게조차도 때로는 못 믿어요. 수입쌀 갖다가 지방에서 섞어버리죠. 우리 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쌀로 나오죠. 그건 모르지. 이런 경우가 하다 보니까 실내 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해서 사먹을 수밖에 없는 국가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치하는데 세월호처럼 개인이 알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FTA 문제나 빨리장 증명 개방 9월 18일 날 저는 조직 활동,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 활동가라고 하면 조직을 다 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중앙투쟁으로 일괄된 걸 참 불만으로 생각을 해요. 중앙투쟁. 지역이 다양하게 투쟁이 살아나야 세월호도 반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라도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모범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한 군데 파일을 내면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9월 18일 날 다행히도 전동이 한 100여 개 시군이거든요. 조직된 분이 시군이 100여 개 시군부터 이제 시군단에서 집회 투쟁을 해요.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차량이 선전전 이렇게 하면 옛날처럼 사람들 모여서 경비 끌고 트랙터 끌고 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8일날 있고 뒤로 토론회나 선전 지금도 이제 프랑카드 이런 것들 계속 많이 붙이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하도 이사 여기로 꼬셔가지고 핵심을 잘 봐야 돼. 아까 얘기한 거 관세야 완전 수입 개방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100% 수입이냐 아니냐. 그런데 그걸 관세하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관세.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아까 그 초반에 사실은 공화국이 전쟁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 시간이 여러분들도 지도자 잘못 만나면 우리나라 박근혜 지금 대통령 인정도 않지만 박근혜니까 저기 참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피곤한가 정말 힘든가 철저하게 느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학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전봉민 장군 생각나죠? 나름대로 훌륭하죠. 저는 여러분하고 책을 읽어봐요. 책들도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원적이 정읍이에요. 동학.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피해서 김대로 하는 거지만은 먼저 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역사를 보면 사실 우금치 올라오다 좌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한 300명? 그래서 500명 사이 밖에 안 죽었어요. 밖에라는 게 좀 이상하죠?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런데 결국은 패해가지고 전봉준 장군은 순창에 피놀이에 가서 일부에 잡혀서 처형당했죠. 다른 사람은 피해. 김계남 장군은 타협 없이 올라가자고 했어요. 손아준, 김계남, 전봉준 장군 3명을 뽑잖아요. 난 김계남 장군이 제대로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5.18 때도 광주 도청에 있을 때 꼭 중간에 아까 뭐 계급성 파이셔가 있었지 뚜띠라고 하면서 뭐 어디는 기지라고 그때 교수들 전남도 교수들이 협상한다고 하면서 완전 대로나무를 뒷으로 사람 윤상원이랑 사람들 많이 죽게 만들고 민중들이 하면 그대로 내비둬요. 왜 그대로 돼야 돼요. 그게 역사니까. 거기에서 꽉 회의하는 놈들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데 장완도 진도로 패해가면서 얼마 죽은지 아십니까? 피해가면서 도망가면서 30만이 죽었어요. 30만 명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100만도 넘죠 지금. 지도자가 떳떳하게 맞서서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야죠. 뭐 그 말 쉽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도망가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가죠. 무섭죠 상황 오는 거나. 그 도망을 30만 명이 죽었어요. 동학 단순히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됐을 뿐이지 결국 농민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농민들이. 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눈물 나오는 것은 지금 만약에 나는 선거나 이런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요즘에 누가 뭐 페이스북인가 항쟁, 혁명을 항쟁으로 일단 바꾸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또 바꿔줘. 6월 항쟁 겪었지만 잘못 지도부 만든 한 통에 올바르게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 세대, 아니 안녕하시오 세대가 작년 겨울에 이렇게 깜빡 나타나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세대하고 세월호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딱 맞는 코드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좀 반성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도 반성 많이 했는데 어떻든 그 30만 명이 죽어갈 때 그리고 그분들이 동학군이 갈 때 농민군이 갈 때 꾀이자로 후미자로 후미는 아니겠지 꾀이자로 뭐 수사람 던지고 따를 때 그분들이 그 당시라고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결단이라고 내가 표현을 결단 이게 쉽게 말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정말 온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예를 보면 저도 90년도부터 그냥 빵에도 갔다고 수배생활만 하고 5년 하고 92년도에 또 군신하니 화상에도 3도 있고 두 번 살아온 인생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살아온 걸로 보면 결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그 높은 자리 가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가는 것이지 억지로 가다 보니 진무진이 이렇게 개판돼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운동하는 사람 저부터. 그래서 정말 민중들과 함께 하는 것이 뭔가 자기 삶을 철저하게 낮추고 누군가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억지로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 같으면 여러 민중 중에서 농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인간답게 살면 그게 되게 삶 보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생각하니까 항상 자기를 비우고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처음에 결단을 할 때 그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